일단 제가 자, 저희가 사실 YS 센텀 영어학원이거든요. 근데 아마 센텀이라는 단어 많이 센텀이 100이라 주잖아요. 완전 학습을 지향한 학원이 되신 거예요, 저희가. 저희는 정말 애들이 알 때까지 모르면 알 때까지 하고 아는 거 본인이 설명할 수 있을 때까지 관리한 학원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저희가 이제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인데 사실 저희가 저희 학원의 가장 특징적인 프로그램이 파이버링크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다른 학원에 가서도 이런 거는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희 학원의 고유 그거니까. 그래서 파이버링크 시스템이 뭐냐면 저희가 E3라고 하는 과정이 있고요. E3, 그 다음에 ILE, 그 다음에 S3, SL. 좀 어머니 보시고 하나, 둘, 셋, 네 개인데 왜 파이버링크를 하실 거예요? 중간에 언어 사고력을 키우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E3, ILE, 언어 사고력, S3, SL. 그래서 저희가 파이버링크 5가지를 한다는 거예요, 저희가. 자, 그럼 이제 제일 궁금해하신 게, 자, 처음 보는 용어니까 E3가 뭐냐? 저희가 초등학생하고 그 다음에 중학교 1학년까지는 E3 과정이라고요. E3가 뭐냐면 꼬리 세우기, 기둥 세우기 과정인데 아이들이 기본적으로 영어를 잘하려면 3가지가 있어야겠죠. 어휘를 많이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얘가 문법을 알아야 되고 어순 감각이 있어야 돼. 이때 어순 감각은 인투이션, 직관적인 거야. 그게 무슨 말이냐면 보통 아이들이 10살이 되면은 10세 이전에 본능적으로 영어 단어를 배우는 어순 감각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우리 아이가 영어 학습을 좀 늦게 시작했어. 딱 10살 이후에 영어를 시켰는데 이러면 어순 감각이 본능적으로 장착이 아직 안 됐어요. 그래서 만약에 10살 이후에 영어를 공부한 학생의 경우에는 어순 대화라는 거나 어순 감각을 학원에서 훈련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초등학교 중1은 E3 가죠. 어순 감각, 문법, 어휘 이 3가지를 갖다 공부를 시키는데 자, ILE가 뭐냐면 이런 경우가 많아요. 학원에 오면 엄마들이 우리는 문법을 잘하는데 독해를 못해요. 그런 경우 있잖아요. 뭐 독해를 잘하는데 뭐 단어기가 안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게 왜 그러냐면 기존의 모든 영어 학원은 문법을 따로 가르치고 독해는 따로 가르치고 이렇게 가르쳐요. 그러니까 애들이 어떤 게 문법을 잘한다고 하는데 막상 얘가 뭐가 안 되냐면 문법을 잘한다고 했어요? 그럼 이제 문법을 잘한다는데 우리가 독해를 할 때 사실 문법 실력이 필요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어떤 경우가 있냐면 문법을 기반으로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어디까지가 괄호야? 어디가 뭐지? 이거 관계대명사인가? 이거 뭐지? 이렇게 하는 게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따로 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희는 ILE가 뭐냐면 인티그레이티드 러닝이에요. 러닝 잉글리시. 통합 학습 영어예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게 뭐냐면 문법, 독해, 어휘 이런 모든 게 따로 노는 게 아니라 이게 하나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통합을. 근데 이제 어머니 그러는 거죠. 그럼 이거 어떻게 애들이 통합으로 공부를 하는데요? 문법 따로 있고 뭐 따로 있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아이들한테 이제 한 과정이 있는데 저희가 이제 MNS 수업이라는 걸 하거든요. MNS 수업. 교재 숙제 고의를 갖고 왔거든요. MNS 수업이라고. 이 책 한 권에 뭐가 있냐면 저희 설명을 할 건데 어휘가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이 안에 문법 구문 분석하는 칸이 있고 독해 지문 분석하는 게 있고 이걸 통해서 디테이션을 하고 서머리 요약 정리하는 칸이 있고 그 뒤에 발표하는 것까지 있어요. 참 보세요. 그거. 그래서 저희는 뭐냐면 이 초등학생하고 중학교 1학년 학생 같은 경우 E3 수업을 하면서 따로 노는 게 아니라 이걸 통합 과정으로 ILE 해가지고 이걸 한꺼번에 공부할 수 있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교재가 바로 이거예요. MNS 교재라는 거예요. 저희 MNS. 그러니까 MNS가 뭐에 줄임말이냐면 멀티 뉴스 스피치.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걸 공부하게 되면 어떤 게 좋아지냐면 사실 어머니들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독해 지문은 약간 죽은 지식이에요. 근데 저희는 여기 안에 들어가는 내용 이슈가 지금 최근 관련된 문제와 관련된 영어 다루고 있거든요, 어머니. 그래서 저희가 지향하는 영어가 뭐냐면 입시를 넘어서 세상을 보는 문이에요. 얘들이 이걸 하게 되면 배경 지식도 쌓이고요, 어머니. 그렇잖아요. 배경 지식도 생기고 그리고 애들이 흥미를 느끼는 게 뭐냐면 독해 문법이 따라오는 게 아니라 이 학원에서 같이 어우러지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게 느끼기 때문에 수업이 훨씬 더 재밌죠. 근데 이제 멀티 뉴스 스피치를 하려면 초등학교 저학년은 안 돼요, 사실. 그래서 그거는 중학교 1학년이나 초등학교 고학년의 경우에 그 책으로 수업을 하고 우리 아이가 좀 어리다. 사실 저희 아까 고학년 얘기했잖아요. 5학년 아이들은 저희가 어떤 걸 하냐면 라지 퀴즈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하고 있는 그 온라인 독서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그 책을 이용해서 역시 그 책 하나로 고문 분석, 발표, 듣기를 다 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통합 영어를 저한테 하고
근데 이러시겠죠. 근데 아니 저희 애는 근데 그렇게 어리지 않아요. 곧 중학교 입학할 건데 모금주 1학년 입학할 거예요. 우리 애는 목표가 수능 시험을 잘 보고 고등학교에 가서 적응을 잘하는 걸 중요히 생각하는데요.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뭐냐면 이 E3 과정이 끝나면 S3를 넘기는 거예요. S3 과정은 뭐냐면 중학교 2학년, 3학년이 해야 될 과정이고 여기는 어떤 게 약간 다르냐면 자 SL이라고 하는 걸 들어가죠. 그럼 어떤 거냐면 수능 실전 기본 문제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여기는 수능 모의고사 잘 보기 위한 수업이 이어지는 거죠. 그럼 우리가 E3에서 S3로 성장한다는 의미가 뭐냐면 얘가 단순히 이제 어휘를 했어요. 근데 어휘를 그냥 해서는 안 돼요. 왜냐면 보통 수능 모의고사가 고1 때 1등분이라고 5천 단어를 알아야고요. 고3 때 우리 아이가 수능 A등 받고 싶어요. 그럼 무조건 10,000단어 정도 알아야 돼서 그래요. 근데 이제 단어 학습을 하다 보면 우리 아이가 단어를 갑자기 5천 단어, 10,000단어로 늘어갈 수가 없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저희가 중간에 어떻게 되냐면 그 어휘 단어를 약간 폭발적으로 우리가 어휘력을 배가시키려면 어원학습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 어원학습이 어떤 거냐면 저희 학원에서 만든 주제인데 저희가 보통 33개의 어원을 알면 어머니 44,000개의 단어를 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근처 학교에서 고등학교에서 시험 문제를 내는데 어휘점에서 동의어, 반의어 막 나오잖아요. 유의어 막 이런 거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아이가 난 카인드만 배웠어. 근데 시험 문제 언카인드가 나왔어. 뭐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따로 알게 하는 게 아니라 이 저희가 어휘 학습을 통해 가지고 어원 학습이죠. 아이들이 이제 33개의 어원으로 44,000개의 단어까지 알게 되니까 단어가 폭발적으로 늘어나요. 그거 하게 되면 되겠어. 명사의 전미사, 접두사가 붙으면 뭐가 돼? 그럼 애들이 기존에 알던 단어에서 단어가 확장이 되는 거예요. 저희는 그래서 E3에서 S3 단계로 어휘가 확장될 수 있게 어원 수업을 해드리는 거죠. 그래서 애들이 어휘력이 늘었고, 그다음에 문법은 저학년 때는 문법은 투부정사야, 투부정사법은 명사적 형식 이렇게 배우잖아요. 근데 문제가 뭐가 되냐면 어머니 모근중 간다고 하니까 모근중 같은 경우 작년에 2학년이 어법 문제가 6문제가 출제됐어요. 심지어. 어떤 식으로 문제냐면 투부정사 동명사를 따로 외우면 안 돼요. 글이 나오고 다음 주 어법상 틀린 걸 개수를 쓰시거나. 그럼 첫 번째 문제는 투부정사 문제였어. 투부정 관계대명사 알아야 돼. 세 번째는 동명사 문제야. 우리 아이가 그 문제를 풀려면 문법 지식이 다 연결돼야 된다는 거죠. 다른 데로 알면 안 된다는 거지. 그게 6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그럼 결국 뭐냐면 문법이 아니라 이제는 어법이 돼야 돼요. 어법이라고 하는 건 단순한 한 영역만 물어보는 게 아니라 그 영역을 통합적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연계해가지고. 그래서 저희는 어법 수업을 진행을 해요. 그러니까 어머니 모근중 가신다고 하니까 모근중이 아니라 이 근처에 모근중, 목동중, 뭐 월중이 됐든 이 근처의 모든 중학교는 시험 문제가 어법스럽게 나와요. 틀린 것의 개수는 꼭 나오니. 근데 그게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고등학교 제가 내신을 하잖아요. 고등학교 내신 시험보다 어법 문제가 나와요. 어법상 틀린 것을 고쳐서 시험 문제가 나와요. 이제 고난이도 와. 중학교 때는 어법상 틀린 것을 개수는 쓰면 고등학교 어법상 틀린 것을 찾아 고쳐 쓰시오까지 나와요. 우리 아이가 어법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아까 단어는 저희 어원학습 해가지고 폭발적으로 늘려드렸어요. 문법이 아니라 어법서 들어가야 돼요. 그럼 독해는 어떻게 되냐? 이제 MNS 수업은 이제 아까 갖고 계신 MNS 멀티 뉴스 앤 스피치가 중학교 1학년까지 했다면 중2, 중3은 이제 그걸 하면 안 되겠죠. 어떤 책이 필요할까요? 수능 문제. 이게 저희가 학원에서 만든 부유교재라고 하는 독해책이에요, 언니. 자, 보시면 알겠지만 보시죠, 언니. 수능 모의고사 지문을 해서 오른쪽에 뭐 하는 게 나오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그 아이들이 어떤 하는 과정이 있냐면 문제를 그냥 푸는 게 아니라 부모님 앞에까지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아이는 글을 쓰는 사람의 의도, 출제된 의도로 왜 답이 이거야라고 물어볼 때가 있다고 하셨잖아요. 이게 바로 그거라는 거죠. 내가 배운 내용을 주제 문장이 무엇이고 글의 구성은 무엇이고 이 글의 답이 되는 단서는 무엇이었으며 어휘는 뭐가 있는 거야 정리를 한번 쫙 해보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건 같이 워크북이 같이 딸려 나와요. 워크북 같이 연습해보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구성되는 거지? 그래서 워크북이 같이 세트. 그래서 저희는 고학년이 되면 이 V 시리즈 교재라고 하는 거여서 수능 실제 지문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아이들이 구름 분석하는 것까지 실력을 키워주는 거죠, 지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에세이라고 하는 거예요. 수능을 기반으로 한 실전 학습이 들어가요. 근데 역시 L이죠, 언니. 통합이에요. 저희 따로 놀지 않아요. 이거 하면서 저희가 독해만 하는 게 아니라 구름 분석도 같이 시켜요. 그리고 결국 문법도 같이 늘어나는 거죠. 이렇게 과정이 진행이 돼요.
자, 근데 이제 궁금하신 게 뭐냐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실컷 가르쳤어요, 애들을. 열심히 가르쳤어. 근데 독해가 질문하더니 엄마, 근데 왜 답이 이거지? 왜 선생님은 답을 이거라고 하는 거야? 내 답은 답이 아니야? 라고 물어볼 때가 있어요. 그럼 뭐 결국 얘가 뭐가 부족한 거냐? 독해력이 부족한 게 아니에요. 사고력이 문제인 거예요. 왜 작가가 이렇게 글을 쓴 거지? 라고 얘기하는 사고력이 부족한 거죠. 그래서 저희가 중간에 꼭 들어가는데 언어 사고력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게 필요한 거예요. 그게 같이 가지 않으면 아시겠지만 수능 문제는 다 비문화적 문제잖아요. 그치? 그 비문화적 문제야, 수능 문제가 다. 글쓴이 의도가 뭔지 파악이 안 되면 다 틀리는 문제란 말이죠. 그래서 그런 훈련은 사실은 아예 중학교 때 가면 시작하셔가 아니라 중학교가 아니라 일찍 시작하셔도 좋아요. 글을 읽는 습관, 읽고 이해하는 문해력은 저항이 되게 길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의 5 리딩 시스템 E3 정리드리는 게 문법, 어휘, 어순과 그 다음에 ILE 이게 인티그레이티드 그 다음에 러닝 잉글리시 통합해서 해야 된다. 따로 놀면 안 된다. 그 다음에 S3 이제 중2, 중3이 되면 우리 아이는 수능도 풀어야 되니까 모의고사 기반으로 해야 되니까 문법이 아니라 어법 어휘는 폭발적으로 어원 학습해가지고 알고 그 다음에 독해가 아니야 구문 분석을 해서 구문력으로 키워줘야 돼. 역시 따로 놀면 안 돼. SLE 근데 우리 아이들 실컷 독해를 했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네? 그건 뭐가 부족한 거다? 사고력. 사고력을 키워주는 게 저희가 언어 사고력 프로그램이 있어요. 근데 언어 사고력 언어 사고력. 근데 언어 사고를 키울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언어 사고력이 아이가 글을 이렇게 정리해보는 거 있잖아요. 저희는 모든 독해 교재에 이런 칸이 있어가지고 배운 내용을 정리하는 칸이 있어요. 이게 V 교재도 그렇고 일반적으로 저희가 수업하는 모든 독해 교재 뒤에 내용을 정리하는 게 있어요. 노트가 따로 준비가 돼 있어요. 저희는. 그러니까 저희가 보면은 노트를 학원에서 활용을 잘하는데 우리 노트가 있죠. 배운 내용을 정리하면서 노트를 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제 학습하고 나서 이게 뭐지란 말은 없을 거라는 거죠. 적어도. 종이가 잘 되니까. 저희가 기본적으로 5 리딩 시스템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하고 있는 그 프로그램을 좀 디테일하게 들어가 드릴게요. 이제 어머니들이 많이 물어보시는 게 뭐냐면 그 MNS 수업 지금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이게 초등학교하고 중학교 1학년이 쓴다는 통합교재라는데 그게 어떻게 되는가. 어머니 보고 계시잖아요. MNS 교재. 이 교재가 이제 주제는 저희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한 내용이 아니라 죽은 지식이 아니라 지금 다루고 있는 가장 최신 이슈 이걸 내용을 하고 있는데 이게 되게 좋은 점이 뭐냐면 아이들이 이 책 하나를 통해서 문법도 알게 되고 이제 저희 구문 분석도 되잖아요. 어휘 정리하는 거 있죠. 그 다음에 특히 이 안에 딕테이션 책이 있어요. 딕테이션 다 시키고 그 다음에 우리가 발음 이게 발음은 뭐냐면 여기 중간에 애들이 인터네이션 해가지고 선생님의 억양을 듣고 따라서 발표를 하는 것까지 있어요. 그래서 그쪽이 강화가 되고 그 시청각 이거 다 관련 자료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뭐냐면 흥미가 없으면 공부를 안 해요. 그럼 엄마 이번 한 게 스티브 잡스의 스탠포드 연설이에요. 그럼 실제로 스티브 잡스의 스탠포드 연설 영상을 보여줘. 여기 우와 이렇게 봐요. 그치? 자, 막 영상 하나 보여주고 이게 어떻대? 라고 얘기를 해요. 자, 끝나고 나면 이제 어떤 게 나오냐면 애들이 상식이 생겨요. 왜냐면 애들이 스티브 잡스도 좀 애들이 애플 뭐 대단하냐? 근데 사실 스티브 잡스는 부자가 아니에요. 입양아로 태어났고 중간에 이제 췌장암 판정을 받아가지고 사형선고까지 그걸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걸 극복한 사람이죠. 아이 상식이 생기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진로라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중학교 1학년은 자유학년제 시험이 없어요. 그리고 그 1학년은 뭐라고 쓰면 진로 탐색의 기간이라고 잡아놨어요. 근데 진로가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우리 아이가 나중에 뭐가 될지에 대해서 직업까지는 아니어도 얘가 무슨 계열이야 적성이 뭐야 일찍 준비해 주셔야지 중학교 때부터 그쪽을 집중적으로 저희가 집중과 선택이라고 하잖아요. 준비를 시켜줘야지 고등학교에 가서도 이 아이의 계열이 나와서 성공적으로 입시까지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진로는 굉장히 중요한 게 아이들이 그런 걸 고민할 수 있는 기회가 없는데 MNS 수업을 하면서 엄마 여기 스티브 잡스가 나왔어. 여기 무슨 여기 뭐 갈릴레이 뭐가 나왔어. 나 과학자가 될까? 나 뭐가 될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죠 아이들한테. 그래서 이 MS 교재 하나로 이런 모든 통합적인 수업이 이제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재가 MS 교재가 한번 보시면 부모님들 되게 재밌어 하시나요? 이거 작년 수준이거든요. 작년 책이 3권에서 학생 레벨별로 뉴스 앤 스피킹, 뉴스 앤 프레젠테이션, 뉴스 앤 디베이트 과정이 있어요. 학생들 이렇게 진행을 해서 아이들이 되게 제일 재밌어 하죠. 근데 이제 어머님들이
아 근데 학원에서만 수업하고 이게 잘 되는지 제가 어떻게 알아요? 얘기하세요. 저희는 발표를 시키면 반드시 발표 내용은 밴드라고 하는 것을 영상을 찍거든요. 일주일에 한 개씩 영상을 올리니까 우리 아이가 지난번 발표를 되게 좋아졌네. 즐기면서 하네? 이걸 볼 수가 있고 이런 발표 수업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이건초의 중학교 있잖아요. 중학교는 1분 스피치가 수행평가예요. 그럼 결국 우리 아이가 이렇게 연습을 한 게 암기력도 좋아지고 학교에 가서 수행평가할 때 자신감 있게 발표하죠. 실제로 저희는 수행평가 만점이에요. 수행평가 스피치까지 해주니까 자신 있게 발표한다는 거죠. 이렇게 들어가시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얘기했던 것 중에서 하나가 MNS 교재가 재밌어요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왜냐면 이제 이거는 어머님께서 아까 걱정하셨잖아요. 우리 아이가 중학교에 가는데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와요 그러셨잖아요. 저희가 왜 통합 얘기를 하냐면 중학교 때 투부정사 동명사 이렇게 따로 배우는 게 아니라 실제 중학교 내신 시험 이렇게 나온다고요. 어법상 틀린 것을 모두 찾으시고 나온다는 거죠. 틀린 것의 개수는 모두 몇 개?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문법이나 어법을 알아야 돼. 그치,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몇 개면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그쵸. 그래서 저희가 중2, 중3이 어법 수업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이렇게 내신 시험이 나오니까 복수형 답안을 골라야 되니까 단순한 문법 지식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이런 부분이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죠. 이런 대비는 갑자기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훈련이 필요해요. 학원에서 연습해주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문제가 많이 나고 어머님들이 많이 물어보셨던 게 뭐냐면 우리 아이가 어린데 우리 아이는 어린아이는 어떻게 하느냐. 제가 말씀드렸죠.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 뉴스 앤 스피치로 준비를 하기에는 아직 준비가 이르기 때문에 저희 이거로 준비해드려요. 라지 퀴즈에서 아이들 보시면 알겠지만 책 있죠. 이 책 가지고 똑같이 구문 분석하고 단어 정리하고 암기해서 발표하는 거 시키고 시청 합격시키고 마지막에 워크시트를 선생님이 마찬가지로 지금 주제 문장이 뭐야? 이게 뭐지? 요점 전 서브적까지 들어가요. 그래서 저학년도 이 라지키라는 책 한 권을 통해서 ILE 수업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발표해서 우리 학생도 이 라지퀴즈 발표해가지고 밴드 역시 영상을 올리고 있어요. 발표 수업. 저희는 모든 수업의 끝이 발표 수업. 이렇게 되고 있죠. 이건 초등학교하고 저학년도. 자 이제 그다음에 이게 아까 이제 MNS 보여드렸으니까 이제 어머니 많이 물어보시는데 국어하다를 많이 물어보셨는데 국어하다가 뭐냐면 제가 아까 5가지 가정 말씀드렸잖아요. 그 중에 그 사고력 프로그램이 사고력을 기를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아까처럼 모든 독해 교재 뒤에 이렇게 주제 문장 뽑고 그다음에 이 글의 구성을 써보고 단서가 문장 써보는 이런 훈련도 당연히 사고력에 도움이 되고 또 직접적으로 이제 글을 읽게 하는 거죠. 국어하다 프로그램은 뭐냐면 저희 이제 같은 부수적인 프로그램인데 이제 글이 있어요. 근데 아이들이 글만 읽으라고 제대로 안 읽어요. 반드시 주어진 제한 시간이 있어요. 제한 시간에 글을 풀고 뒤에 문제를 풀게 돼 있어요. 근데 또 우리 아이가 문제를 막 대충 찍으면 어떡해요? 뭐 성적표가 나와요. 성적표가 나와서 문제를 풀는데 페일이 걸리면 다시 풀어야 되니까. 그럼 애들이 처음 들어는 거죠. 이게 다시 풀 거면 글을 천천히 잘 읽으면 되겠네. 해서 애들이 틀리면 다시 풀어야 되기 때문에 문제를 처음부터 잘 읽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글을 읽는 훈련이 생겨요. 당연히 여기 나오는 글을 가지고 비문학 지문이에요. 그래서 글을 읽고 아이가 문제를 풀고 성적표가 나오니까 신경을 쓰게 되죠. 이걸 계속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비문학 지문 훈련하는 연습이 돼요. 근데 그러신 분도 있어요. 국어학원에서 다 해주는데요. 이렇게 하시는 경우인데 이제 보통 국어를 어때? 국어 들거든요. 저희는 영어 학원인데 국어고 아이들이 막상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해석 다 하고는 선생님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게 무슨 뜻을 물어보는 거예요? 사고력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부수적으로 진행을 하는데 이제 그런 말씀 많이 해요. 국어학원에 가면 다 해준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국어학원은 거의 어떤 걸 시키냐면 그 문법이라고 하잖아요. 자 이건 두음 법칙이야. 이거 무슨 법칙이야. 그렇게 하거나 아니면 오늘 김소월의 시를 배워볼 거야. 이런 식으로 약 내신이나 시험에 나오는 문제풀이 위주로 진행이 돼요. 왜냐하면 이건 사고력 프로그램은 애가 앉아서 진득하게 글을 읽고 훈련을 해야 되는데 어느 영어학원이 아이를 앉혀놓고 진득하게 글을 읽게 하고 이거 훈련시켜주진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의 국어학원에서는 일반적으로 선생님 수업을 진행을 하고 아이는 따라가는 식으로 진행이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거 복잡한 과정이 아니에요. 애가 시간만 들여서 시간에 글을 읽고 정리하는 습관이 생길 수 있는 훈련 프로그램이에요. 의외로 이게 다 할 수 있어요. 이게 일찍 잘 잡으면 우리 아이가 이제 글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이 남들보다 더 빨리 생길 수 있고 어머니 원하시는 글쓴이의 의도가 뭐야? 왜 이렇게 글을 썼지? 라고 생각하는데 도움이 되겠죠. 이제
그렇게 저희가 진행이 돼요. 그래서 아까 파이브랭크 시스템 얘기하면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사고력 같은 경우가 이거죠. 사고력 프로그램으로 이제 여러 가지 과정이 있기 때문에 영어학원이지만 이런 것도 시켜주는구나라는 생각이 어머니 들어가실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파이브 리스팅이 메인이고 사실 저희가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프로그램이 따로 준비가 돼 있어요 저희가. 근데 지금 채영이는 사실 초등학생에서 중학교로 넘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어머님이 관심 가질 부분이 초등학교 과정이 아니라 중등부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는가에 관심이 있으실 거잖아요 사실은.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걸 부모님이 많이 관심을 가지시냐면 저희 아이가 이제 입학하는 관리를 많이 말씀하시잖아요 관리. 왜냐면 모든 영어학원 다 훌륭해요. 선생님들이 다 열정적이시고 교재 좋고 어느 학원에 가면 뭐가 좋다, 어느 학원은 뭐가 좋다 다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프로그램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관리죠. 그러니까 거기는 어떻게 관리가 됩니까? 보통 물어보면 다른 거 같은 경우 선생님들이 수업 다 끝나면 조교쌤한테 두거나 애들끼리 혼자 두거나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저희 학원 같은 경우는 학생이 수업이 끝나고 나면 말씀드렸죠. 선생님이 애들이 있는 소리에서 옆에 앉혀놓고 실제로 다른 시험도 선생님이 옆에 보게 하고 선생님이 오다 촬영 시키고 선생님이 아이들이 모르는 것은 질문을 받고 개인 1대1 관리를 진행해요. 그 관리를 그냥 조교생이 아니라 정교사 선생님 그리고 제가 메인을 진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1대1로 관리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진행이 되고 있죠. 그리고 이제 학생들 같은 경우가 지금 정규 수업 외에도 저희 특강도 준비가 돼가지고 그러니까 중학생 같은 경우는 지금 영작 특강이 진행돼요. 지금 수행평가와 청소년 내신대회 도움들이 영작 특강이 진행되거든요. 그런 프로그램이 있고 모의고사 수업이 당연히 이루어져요. 어머니 그러는 거죠. 아니 우리 아이가 저학년인데 왜 모의고사? 이게 아니라 실제로 고등학교에서 내신 시험 문제 모의고사를 낸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의고사를 일찍 접해서 글을 읽고 정리하는 습관이 생길수록 내신 시험이나 수능 모의고사 등록이 따는 게 쉬워지겠죠.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들이 진행이 돼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어머니께서 고문단기 특강을 들으러 오신 건데 그래도 저희 학원이 어떤 학원이고 어떤 프로그램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서 제가 앞에 안내했고요. 사실 저희 고문단기 우리 특강은 저희 그랜트 부장님께서 지금 하시거든요. 전 앞에 있는 바람잡이 학원 안내와 어머니 약간 그 아이스 브레이킹을 위한 시간이고 본론은 이제 우리 고문단기 훈련소 소장님께서 진행을 하실 거예요. 우리 채영이 어머님은 보고 또 뵙고 싶네요. 이렇게 또 인사드리러 올게요. 어머니. 네. 안녕하세요, 어머니. 원래 세 분이 오신다고 그랬는데 두 분이 캔슬이 돼갖고 그래요? 예, 오늘 혼자 살게 되고 저 인사드리는 저 고문단교련소 부장이고요. 그랬습니다, 어머니. 그리고 초등학교라고 들었어요, 어머니. 초등학생이라서 막 요거는 볼 필요 없어갖고요. 요걸로 요게 이제 트레인 과정이고 이건 프레인 과정이거든요. 근데 요거는 중학교 1학년부터 권해드려요. 그래서 이렇게 된 거로 하고 뭐 제가 PPT 한 40분 정도 준비는 해놨는데 좀 가볍게 그냥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이렇게 진행할게요. 어머니. 너무 제가 혼자 발표해도 좀 아닌 것 같아서 취지가 여기서부터 와요, 어머니. 이제 기본적으로 영어 공부를 하는데 이제 어떻게 공부를 시켜야 이 친구들이 잘 알아들을 수 있을까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편입학원이죠. 우리나라에서 영어 어려운 시장 중에 하나가 편입시장이고요. 경쟁이 많은 시간이 공무원 시장이에요. 그래서 이 시장 같은 경우는 1년 안에 끝내는 단기 시장이거든요. 여기서 보통 처음에 하면 요거를 시켜요. 요거를 시켜요. 그러니까 저희도 그런 시장에서 경험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중학교 학생들, 초등학교 학생들 그 친구들이 그렇게 많은 시간을 영어에 할애했는데 고등학교 올라갔더니 고등부생들이 아무것도 안 돼 있다는 거. 얘네들이 문제를 푸는데 뭔 소리인지 이해도 못해. 막 이런 얘기들이 막 나와요. 고민을 하다가 보니까 이거 우리가 놓친 것 같구나라는 생각을 몇 년부터 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단기 영어 시장에서 필요한 게 뭔가, 이 친구들이 단기 영어 시장에서 어떤 방향으로 접근하냐라고 하니까 이제 크게 세 가지로 저희가 이제 답을 냈는데 이게 제일 중요해요. 소화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들이 오는데 우리 친구는 중3 때부터 영어 유치원 어렸을 때부터 다녔고 웬만한 목동의 좋은 학원 과정을 다 끝냈어요. 너무 시험 봤는데 제일 낮은 반인데요. 아니에요. 우리 공부 잘해요. 상위권 넣어주세요. 상위권을 돌려요. 중학교 3학년이 됐는데 내신 하나도 못해요. 이런 일이 생긴다는 거죠. 애들은 학원을 다니고 있는데 수업 소화를 못해요.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스스로 못해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가끔 이제 어머니들 말씀드릴 때 목동스럽다라는 얘기를 종종 해요. 이게 뭐냐면 목동스러운 게 뭐냐면 공부를 많이 했어요. 문제는 많이 풀었어요. 이론적 정리 안 돼 있어요. 그게 데이터로 나오거든요. 저희가 이제 뭐 오늘은 제가 보여드릴 게 없지만 저희 자체 원슬리 테스트 돌려봐서 그 결과를 누적시키면 굉장히 목동스러운 통계가 나와요. 예. 그리고 이게 이제 역사적으로 이건 얘기 말씀드려야 되는데 어순감이랑 문장 확장력에 대한 공부를 지금 영어 시장에서 못 시켜줘요. 왜 그러냐면 이거 하나만 미리 보여드릴게요. 요거 제가 이제 어제 만든 거거든요. 어제 이거 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나라 어순이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어순이 좀 느껴지시죠 다른 게. 그러니까 일본어가 배우기 쉬운 거예요. 단어만 알면 되니까. 근데 제가 어제 되게 충격적인 건 아랍어가 되게 충격적이더라고요. 요게 먼저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요게 지금 좀 안 돼 있는 거예요. 요게 안 돼 있는 거고 확장력이라는 게 뭔 소리냐면 입이 안 터진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글을 읽어도 이제 되게 잘못 가르치는 수업 중에 하나가 뒤에서부터 이렇게 해석을 시켜요. 그러니까 단기 공무원 시장이나 개인 과외를 하면 그렇게 수업을 해요. 뒤에서부터 해석해요. 그래야 답이 나와. 왜 뒤에서부터 해석하냐면 어순감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은 실제 미국인들도 뒤에서부터 해석하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이 세 가지 기본적인 좀 문제점을 잡고 접근해서 이 프로그램을 만든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뭐 기본기 뭐 만들고요. 이거 되게 좋죠. 어제 넣었는데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요 에피소드를 말씀드리는데 제가 지금 와이프랑 이제 연애할 텐데 와이프가 찍어주고서 뭐 이렇게 이게 할아버지 만났는데 좋아하냐고. 그러니까 야, 나한테 이분이 연예인이야. 아는 만큼 보이는 거죠. 그렇죠? 요건 전에 원장님한테 너무 혼났는데 와인이거든요. 네, 알아야 보이는 거죠. 가벼운 것부터 볼드한 것까지. 보통 이제 프랑스 와인이 여기 걸리거든요. 소비뇽 이렇게 이쪽에 걸리는데 이쪽이 조금 이렇게 알겠구나. 이게 이제 좀 맛이 없어요. 처음에는. 그래서 이쪽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고 이런 걸 하더라고요. 목동스러운 친구들이 이렇게 많아요. 이게 뭐냐면은 이제 문장을 주고서 해석을 하라고 하면 이제 한 번에 해석이 안 되니까 끊어서 이해를 하라고 하면 이제 공부를 못하는 친구들이 이렇게 하죠. 이제 병원 가야 되죠. 네, 그렇죠. 여기 실제로 정신병명이 있어요. 요거 이렇게 끊어지기만 하는 현상들이 있어요. 공부 많이 하는 애들, 공무원이나 그런 친구들 중에 해석은 안 되고 무조건 이것만 이렇게 되는 친구들이 있어요, 실제로. 근데 공부를 좀 한 친구들이 이 정도로 해요. 어느 정도 단어 이해는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저희가 원하는 방향은 이런 방향을 만드는 게 이제 목적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요게 되려면은 이제 뭐 수업도 잘 해야겠지만 훈련을 해야 돼요. 이따 한 번 더 나오겠지만 요 책이 그 훈련책이에요. 요 책이 처음엔 이제 그냥 일자로 돼 있는 단문형에서 시작을 하다가 점점 갈수록 길어져요. 밑으로 내려가는 주요 성분에서 밑으로 내려가는 부사구라든지 그런 것들이 많이 연습이 되죠. 나중에 되면은 이제 선만 있어요. 그 친구들이 그려요, 실제로. 그래서 요게 지금 이제 영국이나 그런 데서 유학생들 오면 이렇게 먼저 시켜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 이제 스스로 이제 이렇게 도해를 직접 해야 돼갖고 그렇게 나와야 되는 거죠. 그리고 요게 돼야 주관식 문제도 풀 수 있어요. 요렇게 보시면 요게 이제 요렇게 요 문장이 이렇게 나뭇가지 도해라면 요렇게 분석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머릿속으로 이걸 시각적으로 봤을 때 이게 주요한 성분이고 요게 확장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요거는 수업을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실제로 훈련을 해야 되는 거죠. 실제로 영국이나 그런 데서 영국이랑 그쪽 유럽권에서 영어를 배울 때 요걸 먼저 시켜요. 유학생들이 오면 이걸 먼저 시키는데 여기에 대한 전문 그런 수업이 있는 게 아니고 수업은 간단한 코멘트 위주로 수업을 하고 자 앉아서 써봐. 썼어? 해답은 이거야. 이렇게 지금 이런 식으로 훈련을 시켜요. 하고 요건 아까 말씀드렸고 회독인데 요거는 뭐냐면 반복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뭐 이런 프로그램이 있어서 새로운 방법입니다 이게 아니고 기존에 있는 문법을 재구성해서 반복하면서 반복을 하면 어느 정도 내용이 붙게 산이 붙게 구성되어 있는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회독을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가
어느 정도 반복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런 친구들이 공부를 잘해요. 솔직히 말해서. 한 번 들었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평균적으로 봤을 때 이제 전교권 드는 친구들이 평균 회독수가 나오죠. 그렇죠? 그리고 회독을 하면 할수록 기간이 줄어들어요. 요거는 비슷한 예로 단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저희가 단어를 일단 제가 이때 보여드리겠지만 기본적으로 4번 반복을 목적으로 해요. 그러니까 적어도 이 친구들이 최소한 4번 정도는 그 단어를 건들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놓거든요. 실은 제가 이번에 일기 돌려보니까 6번 정도 나오더라고요. 왜냐면 제시가 걸리니까. 그래서 그래야 좀 속도가 느는 걸 그 친구들이 느껴요. 예. 하고 뭐 요거는 이제 결론이에요. 실은 이제 아직 시작하기 전에 결론부터 말씀드리는데 구문단기 훈련소가 뭐 하는 거냐면 이런 식으로 기존의 문법을 재배열해서 구와 절을 이해하고 이걸 한꺼번에 머릿속으로 정리할 수 있는 틀을 만들어주는 게 구문단기 훈련소예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살을 붙이는 게 마지막 단계. 근데 살을 붙이면 문법은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이제 영어를 뭐 좀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이제 보이시고 좀 기존 학원에서 배운 거 아닌가요? 익숙해 보이는데요. 예, 맞아요. 재배열을 한 거고 재배열을 해서 연결되게끔 순서 배열을 하고 그거를 나중에 이거 마무리표로 이해를 시켜서 공부할 수 있는 준비를 수업 들을 수 있는 준비를 만들어주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두 가지 프레임, 목차 구성이 올바로 구성되어 있어야 되고 목적성이 분명해야 돼요. 그러니까 정규 과정은 종합적인 과정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뭐 중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내신 때도 있고 방학 때는 모의고사 평시에도 하지만 구문단기 훈련소는 분명하게 문법이 누적이 되고 확장할 수 있게 하는 게 목적이고 그게 결국에 내신과 수업, 수능 수업을 들을 수 있는 무기로 사용되게끔 만들어주는 게 목적이에요. 그 이름 교재는 아까 예, 예. 정규 수업 교재로 이것만 짚고 그렇죠, 그렇죠. 요게 지금 구문단기 훈련소에서 이루어지는 거고 요건 정규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 그렇죠. 이렇게. 그래서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게 이제 요게 이제 기본 틀에서 요게 이제 프레임하고 트레인 과정이 있어요. 근데 지금 트레인 과정이 여기에 해당되는 건데 트레인은 좀 중학교 1학년부터 듣는 과정이고 조금 멀리 보면 중3 친구들도 들을 수 있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초등 친구들한테는 이제 프레임을 이제 좀 안내를 드리죠. 그래서 뭐 요거는 좀 복잡하실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간단히 좀 정리를 해봤는데 이제 프레임 같은 경우는 예비중부터 중매까지 하고 트레인 과정은 중2부터 중3까지. 근데 이번에 제가 트레인은 일주일에 한 번 중학교 1학년 친구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친구는 기본이 좀 된 친구였어요. 그래서 지금 중학교 1학년 친구들은 다 요 과정을 하고 있고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번에 2차 개강은 요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시간에서만 좀 오픈이 될 것 같고요. 나머지는 지금 다 차 있고요. 예, 보시면 되고 요거 제가 프린트해서 드릴게요. 얘기해 드려야죠. 하고 차이가 뭐냐면 이제 요거는 이제 좀 과정 그 객관적인 그런 표를 말씀드리는 거고 요건 제가 실제로 수업해보면서 느끼는 건데 대상이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요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기본기 없고 있고의 차이. 트레인과 프레임 과정. 그래서 그러면 뭐 내용이 비슷한 거 아닌가요? 비슷하죠. 내용 비슷해요? 그렇죠, 그렇죠. 대신에 진도 구성이 달라서 속도감이 좀 다르고 진도 구성이 예, 진도 구성이 다른 게 요건 이제 10과로 돼 있으면 요게 이제 12과로 돼 있어 갖고 요게 반복도가 조금 더 있는 거죠. 대신에 여기는 반복은 싫어해요. 그렇죠. 근데 반복을 똑같은 걸 반복하는 게 아니에요. 똑같은 걸 반복하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구성해서 가령 이런 거거든요. 투부정사가 중학교 1학년 때 배워야 될 게 있고 2학년 때 배워야 될 게 있고 3학년 때 배워야 될 게 있는데 한꺼번에 다 들어가 있어. 그렇죠. 문제는 뭐냐면은 그게 이제 1년씩 하니까 잊어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 번에 정리를 하는데 너무 여기서부터 투부정사를 3학년까지 배워야 될 것까지 깊게 나가버리면 한계는 좀 있어요. 기본기가 있는 상태에서 소화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는 조금 그게 가능하게 구현을 해놨다면 여기서는 중간에 한번 끊어놔요. 너무 오래 가거나 예문이 길어져 버리면 이게 다시 처음으로 돌아왔을 때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렇죠? 그렇지 않죠? 그래서 문장 예문 같은 것도 이게 조금 짧죠. 프레임 같은 경우가. 그렇죠?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반복을 말씀드렸으니까 이걸 미리 보여드릴게요. 반복을 많이 시켜요. 근데 이렇게 반복시켜요. 그러니까 누적 테스트를 매번 보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실제로 1주차, 2주차, 3주차, 4주차에 보는 거거든요. 문제가 달라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이거를 주면은 못하죠, 당연히 처음에. 근데 이 부분 줬다가 한 4번 정도 반복하면은 그래도 조금 이해해요. 지금 실제로 보는 시험이고 이게 학교에서 문법 시험이 예, 있어가지고 제가 1도 신경을 안 써서 얘기 한번 보여줘요. 네. 예.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얘가 잘 집에서 너 관계 대명사 뭐니? 막 몇 번 물어보고 했었거든요. 설명 못 하는데 그렇죠. 이런 식으로 지금 이게 교재거든요. 저 티가 없어서 예. 이런 식으로 예. 한번 보실래요? 예.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제가 이건 스크립트고요. 이거는 듣기로 돼 있었던 것 같고, 이것도 스크립트고, 미래 완료에서 나오고, 쓰고, 예, 같은 프레임이요, 어머니. 다 같은 프레임이에요. 이게 지금 완료 시제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이 시제에 대한 부분 설명하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모양 고르는 거 하고, 이 부분에서 아마 그 부분에서 듣기 부분이 하나 있었거든요. 그건 아마 듣고 쓰라고 했을 거예요. 선생님 뭐 문법을 문법학원을 따로 가야 되나 예. 근데 다 같은 내용이에요, 어머니. 예, 다 같은 내용이에요. 다 같은 내용이고 여기 지금 관계대명사가 나오는데 관계대명사 이거를 한번 볼게요. 아, 기본이네. 예, 맞아요. 중학생에서 그래도 조금 난이도 있게 하네요. 지금 문법을 그거는 종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단원별로 하나로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여기에서 살 붙이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기본 과정에서 저희가 문법 이론을 마스터하는 건 솔직히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걸 통해서 뼈대를 만들고 그 뼈대에 올바르게 자리 잡게 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뭐 관계대명사가 여기 나왔는데 관계대명사 부분이 여기 중간에 잠깐 나와요. 제가 그래서 지금 국문단기 훈련소에서도 그렇고 저쪽 정규과정에서도 지금 관계대명사를 하고 있는데 거기도 정리를 제대로 못하면 좀 공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답이 나오는 사례들이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반복된다라는 거를 좀 말씀드렸고 이게 이제 물책이죠. 예, 요 실제로 저희가 이제 입학 테스트 보면 요 문제 나오거든요. 공부를 좀 한 친구들이 오답이 나와요. 이렇게 오답이 나와요. 이것도 맞아요, 실은. 이것도 맞는데 저희가 원하는 거는 이제 써 있어요. 관계대명사를 쓰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활용을 못하니까 오답이 나왔는데 그 오답 나오는 친구들이 시험 잘 보는 줄 알아요, 제가. 그게 맞습니다. 그죠? 하면서 틀린 거죠. 왜 그랬냐고 요구를 사용을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럼 여기에 대한 답은 어디에 있다? 정리를 했을 때 관계대명사가 뭐였지? 라고 했을 때 복기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친구들이 굉장히 목동스러운 친구들이 이건 맞아요. 이거 뭐예요? 관계대명사 문제잖아. 아, 그럼 맞아요. 관계대명사랑 부정사랑 섞어놓고 하라고 그러면 손을 못 대는 거죠. 그런 일들이 실제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조금 저희가 구현을 해놓은 거고요. 서술형도 이 부분이죠, 이 부분. 그래서 이게 이제 정규 수업 때 하고 있는 그런 교재 양식을 하나 갖고 왔는데, 지금 요거 한번 보세요. 지금 모근중 친구들이 주간식이 거의 없어요. 지금 고등학교 1학년 간 친구들이 코로나 세대거든요. 중학교 2학년, 3학년 때 학교 영어 시험에서 주간식 문제가 없었어요. 이 친구들이 지금 중간고사 보고 거의 막 패닉이 온 거예요. 예상했던 일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중3 애들을 데리고 있었거든요. 주간식 안 하면 큰일 난다고. 겨울부터 시켰어요. 견딘 친구도 있고 안 견딘 친구도 있는데 그 결과가 이제 다행히 그래도 여고는 좀 수월했고 나머지가 좀 어려웠다라고 하더라고요. 지금 이번 고등학교 분위기를 보니까 이런 연습을 미리 시켜놨습니다. 주간식 관련돼서. 그러니까 요 책에 대한 얘기죠. 요 훈련이 되어져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머릿속으로 요 정도 구성이 나와줘야 분석도 할 수 있겠죠. 그렇죠? 이렇게 하고 단어는 짧게 말씀드릴게요. 기본적으로 3가지 시켜서 반복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복합 트레인이라고 하는 아까 처음에 정규 시간 때 안내를 드렸을 것 같지만
인터넷으로 학습을 하게끔 해요. 근데 이게 지금 반응이 괜찮은 게 이제 들을 수 있고 문제를 풀 수 있고 문제를 푸는 양식이 지금 4가지 있거든요. 단점이 뭐냐면 이제 핸드폰을 들고 있으니까 어머니가 승질이 나세요. 저게 게임하는 건지 뭐 하는 건지. 그래서 저희가 여기서 시험 볼 때는 그 손으로 시험을 봐요. 근데 재밌는 게 이제 여기서 와서 이제 4회 반복을 기준으로 해서 집에서 한번 자체 테스트지가 또 있으니까 보게 하고 학원에서 오프라인 보고 구문단기 훈련소 같은 경우는 10과 정도 되면 그 10과 종합 테스트를 또 봐요. 그리고 마지막에 최종 테스트를 보고. 그럼 지금 하고 있는 친구들이 여기까지는 학습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보통 한 번에 오면은 공부할 단어가 많게는 150개 정도 있어요. 근데 150개 시험을 다 안 보고 50개만 보거든요. 근데 틀리면은 다시 랜덤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저 컴퓨터로 이렇게 문제를 자동으로 출제할 수 있거든요. 그럼 이제 같은 과거든요. 근데 완전 새로운 문제가 되죠. 그 과에 나온 단어만 써야 되는 거죠? 이게 그쵸, 그쵸. 이게 다른 단어 갖다가도 아,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은 안 되죠. 공부한 거를 저기. 막 그렇죠, 그렇죠. 대신에 이제 어려운 게 뭐냐면 차라리 100개, 150개 보면 나아요. 그 순서를 다 외워버리면 되니까. 근데 50개 랜덤을 해서 페일하면은 다시 50개 랜덤으로 가요. 그러니까 애들이 막 그렇죠. 그래서 안 돼가지고 이것만 보러 오기도 해요. 실제로. 오늘도 있다, 오늘 친구들. 그렇죠? 그렇게 단어에서 처음에 제가 4회 정도 반복될 거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제가 해보니까 6회 정도 나오더라. 예, 요 같은 이거 만약에 페일했는데 이거 공부한다고 해서 이게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또 거기 150개 중에 또 나오는 거죠. 요거 말씀드렸죠? 계속 누적시켜서 반복적으로 시험은 봐야 되는데 똑같은 거를 보면 학생이 이제 또 답을 다 외워버리는 일도 생겨요. 그러니까 구성은 구성은 다르게 하고 내용은 같은 걸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실제로 시험 진도표인데 처음이 되게 중요해요. 처음에 거의 뭐 챕터 1, 2를 이해하면은 영어 한 30%는 끝났다고 보거든요. 기본적인 성분과 문장의 형식을 구분할 수 있는 거 그게 계속 반복이 돼요. 그렇죠? 이렇게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처음 말씀드렸죠.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하고 실제 저희가 이제 제가 관리하는 그 진도표인데 이렇게 보면 이 친구 이제 뭐 시험 매번 이제 그렇죠? 한 번에 통과 못하죠. 계속 본 거예요. 그리고 이론 테스트도 계속 한 번에 봤는데 계속 누적이 되죠. 이때 열심히 공부 좀 했네요. 그렇죠? 그리고 신텍스가 요 부분, 요거 소화하는 거. 그리고 이제 요거 수업 영상 찍어요. 학생이 수업하는 거. 예. 그래서 요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친구들인데 지금 혼자서 하는 이제 제가 요 분을 한번 써봤어요. 그래서 만약 이거 못 믿겠다면 여기 켜드릴 수 있어요. 아니 예. 이분들 나와서 뭐 제가 설명하는 거. 예, 그렇죠. 처음에는 좀 끊어요 제가. 끊어주고 다시 해봐서 이렇게 붙여주지요. 요거 같은 경우 이 친구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게 한 28분 영상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8분 정도 자른 거죠. 그래서 이 정도 영상이 나와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이제 어머니 보내드립니다. 오늘 끝나고 제가 이제 2분 보내드려야 되거든요. 이렇게 좀 구현하도록 해서 어떻게 보면은 이게 제일 완성인 것 같긴 해요. 그래야 자기가 나중에 자기 영상 보면서 이렇게 복기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요건 이제 기본적인 구문단기 훈련소 관련돼서는 말씀을 다 드렸고 이제 이경각이라고 해서 저희가 이제 처음에 그랬잖아요. 스스로 공부할 수 있어야 된다고. 거기에 대한 프로그램으로 준비된 거예요. 여기는 지금 초등학생이랑 중학교 1학년 친구들 대상으로 이제 스터디룸 해놓은 거고 위층에 가면 이런 열람실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이제 대부분 이제 월요일 학교 끝나거나 오늘 같은 날 와서 이제 자습하다가 자습을 그냥 자습을 시키는 게 아니고 여기 이제 플래너라고 해서 공부할 거 그대로 쓰고요. 공부할 거 그대로 쓰고 자기 전에 이제 자기 복귀하는 거 써서 요걸 이제 처음부터 하나도 안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온라인 밴드 만들어 갖고 매일 올리게 해요. 1기 친구들이 지금 2달째 하고 있는데 원래 계획한 건 66일만 하는 거거든요. 더 하면 돼요. 하고 요건 이제 개인 플래너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 건데 이제 저희가 노트를 되게 신경 써서 많이 만들어 놨어요. 이제 집에서 학교 끝나자마자
원래 제일 이상적인 건 학교에서 하라고 하거든요. 잘 안 해요, 솔직히 말해서. 놀아야 되니까. 집에서 하거나 여기 와서 이렇게 수업한 거 교과서 꺼내놓고 목차별로 정리하게 해요. 교과서를. 그렇죠. 그래야 이게 나중에 내신 공부할 때 도움이 되는 거죠. 요걸 이제 그래서 이제 뭐 기본적인 일정은 수토 기준으로 하지만 이제 월급에 오는 친구들은 저녁에 하기도 해요. 화목에 오는 친구도 저녁에 하기도 하고. 그래서 일주일에 6시간 정도만 그래도 복습 공부를 하면은 나중에 내신 기간 때 부담이 덜할 거고 습관이 될 거다라는 취지로 저희가 진행하고 있어요. 이건 뭐 어떤 다른 프로그램? 요건 이제 별도로 붙는 건데 구문단기 훈련하는 친구들은 요거를 거의 좀 강제를 하게끔 해요. 그게 도움이 되고 실제. 시간이 되나요? 일주일에 6시간인데 요거 이제 스케줄 맞춰봐야 되죠. 그래서 너무 뭐 다른 일정이 많아서 안 된다라고 하면 비용 별도요? 그렇죠. 얼마예요? 요거 지금 여기 지금 6시간으로 해서 15만 원 잡고 있습니다. 여기 실제로 요 결과가 나와요. 어머니들이 못 믿으실까봐 남학생 걸로만 찍었어요. 예, 남학생 걸로만 찍었습니다. 하고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요런 영상을 찍어요. 뭐 물론 제가 잘된 친구를 갖고 온 건 사실인데 영어학원이라고 해서 일부러 국어를 갖고 왔어요. 그래서 자기가 스스로 자기 영상 발표합니다. 오늘은 한마디로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고 성경에는 시각, 청각, 후각, 미각, 효과, 그리고 공감각이 있습니다. 주제는 한마디로 어떤 저자가 말하고 싶은 큰 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에는 비유법도 있는데 비유법에는 지급법과 문법, 요거를 이제 시를 쓰게 하더라고요. 선생님과. 비유법입니다. 지급법은 뭐뭐와 같이, 뭐뭐하는 것처럼, 뭐뭐하는 듯이, 뭐뭐하는 양 이런 게 나오는 지급법고, 의인법은 A는 B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의인법은 사람이 아닌 것을 사람이 아닌 것을 중일이에요. 예, 중일입니다. 모근자 그렇죠. 이 친구는 학원을 좀 오래 다니긴 했어요. 저희 저쪽 있을 때부터 4학년 때부터 다녔고. 열정 씨는 지금 고등 애들 다니는 줄 알았어요. 아니요. 초등부 다녔습니다. 요 형이 지금 고1이거든요. 형이 지금 영일고에서 헤딩 나와요. 비유법과 형제의 차이점을 하면 형제는 원관념과 우조관념 사이에 공통점이 없습니다. 물론 긴장을 한 1시간 정도 연습했죠. 자기가. 네, 잘하는 네, 그렇죠. 좋게만 하는 거 예. 걱정이 없겠네. 하기 전까지 막 짜증내는 거. 그렇죠. 남학생들이 또 그렇죠. 네. 일단 요 시의 성능과 비유법 그리고 요 차이점을 가장 크게 보고 있고 이 뜻은 꼭 외워야 이렇게 해서 뭐 요건 와이즈 멘토는 정규 시간 때 아까 그냥 설명드린 것 같아서 넘어가고요. 기본적인 뭐 프레임 자체가 기본기를 어느 정도 잡고 그 기본기로 극대화시키는 게 저희 목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너무 반복한다는 거에 오해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똑같은 걸 반복하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거를 다르게 표현하는 연습을 시키는데 그게 자연스럽게 누적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하고 예, 요게 이제 뭐 광고를 저렇게 냈어요. 네. 광고를 저렇게 내서 이제 어머니한테 실제로 여쭤보기도 하고 했는데 뭐 요거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요 아버지가 되게 열광하셨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독일어 공부를 했다고 하는데 저도 독일어 공부 조금 했거든요. 네, 처음이 되게 어려워요, 독일어는. 네, 그렇죠. 처음에 굉장히 어렵다가 왜 이걸 외워야 되지 하다가 어느 순간 자리가 잡히면 올라가거든요. 일본어는 처음이 쉬워요. 맞아요. 근데 나중에 활용이 나오면 이제 거기서 손을 놔버리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착안하는 게 막 지금 돌이켜보니까 이 방법이 결국 그 방법이었겠구나 저희가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뭐
근본적인 것부터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 영어 시장이 일본의 영향을 받아서 뭐 그런 것도 말씀드려야 되지만 그런 것보다는 이제 영어 과목에 있어서 좀 단기적으로 집중적으로 올바른 방법의 학습을 시켜서 이 친구가 혼자 뭘 하는데 혹은 자기가 수업을 듣고 견뎌내는데 도움이 되게 하는 프로그램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생긴 지 얼마 안 된 거예요. 요건 지금 저희가 구현해서 지금 1기 진행하고 있고요. 이번에 지금 2기 지금 다음 달부터 처음 보시면 목표는 이게 처음 생긴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해놓고 이게 예. 그래서 뭐 1기가 2달 된 거예요? 그렇죠. 지금 2달 하고 있죠. 예. 그래서 그 친구들하고는 이제 별도로 운영을 하죠. 그리고 진도가 걔네들 다르니까. 집에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럼 걔네들 이 친구들이 1, A, B 다 끝난 거예요? 아 지금 A권이 거의 끝나가요. 아, 이게 지금 2달 과정인데 이번 달 하면 여기가 끝나겠죠. 2달에 한 그렇죠. 번씩? 그렇죠. 그렇게 다 2달씩인가요? 그렇죠. 근데 요게 이제 요거는 거의 이제 저희가 요렇게 2달을 잡고 요거는 거의 이제 한 달로 운영하려고 지금 계획을 세워놓거든요. 그래서 6개월 과정이라고 말씀드려요. 2달. 얘가 2달이에요? 요건 이제 이렇게 2달이고 요건 이제 학습이라고 보시면 돼요. 과제로 나가는 거죠. 아니, 과제요? 예, 그렇죠. 이렇게. 이렇게. 근데 이제 좀 잘하는 친구들은 이렇게 시작을 하기도 하는데 이렇게 하는 게 제일 그래도 낫더라고요. 처음에 되게 쉽거든요. 쉬워서 편하게 다니긴 하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내용이 어렵진 않아요. 네. 내용이 어렵진 않은데 처음 한 2주 정도 됐을 때 이제 체감을 해요. 그리고 자기가 이제 영상 찍은 게 눈에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다 보면은 할 일이 점점 더 많아지는 게 느껴져요, 자기 스스로. 그리고 아까 그 동영상이 3개고 4개였잖아요. 여학생이 이제 다음 거 찍을 때 자기가 얼마나 많이 해야 되는지 알고 지금 가고 있어요. 숙제량은 별로 없겠어요, 그러면? 이렇게 막 숙제량 책을 읽거나 뭐 하거나 사오거나 이런 다 그거 학원에서 하는 거죠. 그렇죠. 이경각을 소화하면 숙제가 많진 않아요. 단어만 집에서 학습하면 돼요. 근데 그 발표 영상을 연습하다 보니까 누적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단어 때문에 이제 학원에 1번이나 2번 와야 되는데 3-4번 오고 가고. 왜냐면 시험만 보고 가면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막 이것저것 해야 되는 체감은 덜해요. 그렇죠. 하지만 이제 정해진 분량이 이제 그만큼 있다라는 거를. 이거 수업은 2층이에요? 그거 이제 정규 수업이에요. 정규 수업이 요거 같은 거 그것도 잘 만들었거든요. 요거 이제 수능 연기 학습인데 여기서 일로 넘어가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요런 이거 분석. 끝내야지 넘어가는 거죠? 그쵸. 아무래도 정규 수업을 바로 요걸로 소화한다고는 하는데 요런 구조틀 만드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중학교 같은 친구들은 요런 정리를 시켜요. 이제 여기에서 응용이 된 게 요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수업 때 매번 하고 요거는 주요한 부분만 정리를 하거든요. 실제로 대부분 모의고사를 수업하는 고등부 학원에서 이런 노트를 활용하는 학원들이 좀 괜찮아요. 저희도 이거 고등부 쓰고 있는 거 이제 좀 다운그레이드해서 내린 거거든요. 예. 실제로 초등학생들은 이렇게 시키고요. 초등학생들은 정규 과정에서 이렇게 시키고 이제 중3, 중2, 중3 친구들은 이걸 시켜서 이게 수능 수업에 가는 거예요. 아니 너무 막 이런 쪽으로 안 시키려고 했는데 예. 또 안 시킬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게 저도 지금 딸이 둘이거든요. 네, 몇 살이에요? 저는 지금 7살, 4살인데 지금 7살 친구가 말이 좀 느려요. 그래서 그 친구는 아무것도 안 시키고 있는데 4살 친구는 이제 제 와이프랑 할머니가 제 어머니죠. 움직이려고 하더라고요. 이제 좀 아무래도 영어는 그러니까 한 5, 6년 전만 해도 저희가 이런 프로그램 말씀 안 드렸어요. 그냥 학원 다니면 늡니다라고 해서 얼마나 해야 되니까 한 5, 6년 잡으면 돼요라고 하는데 지금은 솔직히 국어 수학 비중이 많이 높아졌잖아요. 솔직히 그러다 보니까 영어를 이제 수학이나 그런 데서는 등한시하라고 얘기를 해줘요. 심한 친구들은 주 6일 수학을 가요. 근데 그러면 영어 시험이 쉬워졌냐? 쉬워진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대학 보낸 친구들 알바를 써봐도 걔네들이 깜짝 놀라요. 애들 공부 너무 안 한다고. 너 때도 공부 안 했잖아. 근데 걔네들이 봤을 때도 공부를 안 하는 건데 시험 수준은 그때랑 다를 바가 없어요. 대신 줄 서는 방법만 다른 거예요. 그때는 이제 줄 세워서 끊었는데 이번에는 90점만 넘으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실제로 전국에서 시험을 봐도 1등급 비중이 10%가 안 돼요. 8% 정도 나와요. 그러면은 그거는
쉬워진 건 아니고 점점 과거에 비해서 학습량이 줄어드는 건 사실이에요. 난이도 올라가는 거예요. 난이도는 변함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공부할 어려워졌다던데. 그러니까 제가 공부하던 때에 비해서 많이 어려워진 거고요. 5, 6년 전에 비해서는 내신은 조금 중학교 내신은 쉬워졌어요. 중학교 내신은. 고등학교 내신은 점점 어려워지고 특히 목동 쪽의 내신 문제는 거의 좀 어렵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례로 어떤 게 있냐면 아까 주관식 말씀드렸는데 광명에서 저희하고 노는 친구가 있었어요. 외고 가려고. 외고가 안 됐는데 되게 영어를 잘하는 친구였어요. 면접에서 떨어졌는데 그 친구가 뭐 광명에서 3년 동안 정규 1등을 했거든요. 영어 공부를 안 했어요. 근데 지금 그 친구가 정말 잘 풀렸어요. 서울대 갔는데 영어 왜 안 해? 그랬더니 중간식 문제가 30개인데 정규에서 자기만 갔는데요. 30점. 그러니까 딴 애들이 다 공부해도 70 몇 점 받는데 자기는 기본적으로 30점 따고 넘어가니까 3년 동안 정규 1등 했어요.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러니까는 막연히 뭐 다른 뭐 예체능이나 그런 게 아니시다면 영어는 좀 기본 잡아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뭐 아까 입학 테스트 얘기도 좀 있긴 한데 저희가 정규과정 입학 테스트는 되게 좀 꼼꼼하게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것만 보러 오시는 분들 계세요. 뭐 좋은 방향은 아닌데 이렇게 분석이 나와요. 그래서 하는데 이제 대부분 이제 국문단기훈련소에서도 입학 테스트를 보고 오는 게 맞는데 그래도 조금 이제 어머니들이야 막 관심이 있죠.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막 이 학원에서 보고 싶고 하는데 학생들이 토요일 날 엄마가 어디 가자고 그러면 진절이부터 안 돼요. 네, 그래서 요거는 조금 무조건이라고는 안 하고 대신에 학원 국문단기훈련소 하다 보면은 한 번 정도는 해보면 자기가 느끼기도 할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게 있다라고 안내를 드리고 국문단기훈련소에서는 이제 전후 1회를 조금 권해드려요. 정규과정 들어올 때는 반편성을 해야 되니까 당연히 좀 봐야 되는 건 맞고요. 이거 테스트비는 있어요? 그쵸, 요건 별도예요. 요건 뭐 설명해 오셔가지고 조정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수능이 따로 있죠. 예, 따로 그쵸, 있으면 이거 설명할 거면 또 오늘 필요가 그쵸. 근데 그 정규 과정은 교재가 이게 다예요? 아니요. 그러니까 요거 자체 교재가 있고 외부 교재를 쓰기도 하죠. 예. 따로 토플은 안 하죠? 토플은 지금 초등학교 상위권 친구들로 하긴 해요. 그리고 정규 시험을 보긴 봐요. 왜냐면 너무 지금 뭐 아까도 말씀드렸겠지만 중학교 1학년 친구들이 내신이 없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단기 목표가 좀 없잖아요. 네. 그래서 토플은 저희가 상위권 친구들 대상으로 교재는 듣고 정기 시험은 다 같이 한번 가서 보기는 해요. 예. 그게 아무래도 뭐 토플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학생들이 이제 뭔가 목표가 그쵸. 있어야지 뭐 하지. 수능 너무 멀잖아. 그쵸, 내가 아직 수능을 하면 이거 내가 왜 해야 되느냐 그쵸.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정규 과정에서도 말씀을 드리는 건 저희는 단기별로 목표를 좀 정해줘요. 단기 목표보다는 좀 3개월짜리 목표로 조금 가이드를 하면 학생들이 따라오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노트를 활용하는 것도 단기 목표죠.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도 굉장히 설득력 있는 게 뭐냐면 4개월 안에, 6개월 안에 한 프레임이 끝나 라고 하면 이제 학생들이 조금 따라와요. 뭐가 목표까지 있으니까 그것만 하면 그렇죠. 왜냐면 이제 못 본 친구들 맨날 끊없이 학원 가거든요. 오늘도 이제 막 오전에 뭐 보강 좀 하려고 부르면 학원이 막 많죠. 예. 그래서 이제 근데 이거 시간이 아까 보니까 완전 3시간이죠. 한번 와서 수업하는. 예, 한 번 와서 일주일에 2번 와서 저희가 이렇게 근데 이거하고 같이는 못 하겠네. 정규가 되는 거는. 그렇죠. 이거 끝난 다음에 하거든요. 정규랑도 뭐 시간표는 나오는데 권해드리잖아요. 네, 그렇죠. 너무 쉬워. 만약에 뭐 다른 게 다 없이 얘는 영어만 3개월을 시키려고요라고 하면 모르겠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뭐 다른 게 있잖아요. 또 활동도 좀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요거 정도 권해드리고 이제 2경각 일주일에 2번 와서 요 끝나고 요 미리 와서 하는 친구들도 있고 아니면 수토 날짜 잡아서 하는 친구들도 있고요. 그래서 뭐 2경각 오는 거는 오기까지가 힘들지 와서 부담되진 않아요. 제가 뭐 저나 그 선생님들이 상주하거든요. 다른 뭐 관리 알바가 아니라. 그래서 뭐 하는 거 도와주고 웬만하면 이제 뭐 자거나 딴짓하지 않는 이상 뭐 여행 그냥 좀 막 너무 이렇게 옥죄진 않거든요.
보기보다는 거기에 있는 프로그램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건 뭐좀 기운데 아무래도 이제 2기니까 인원이 많진 않아요. 그래서 조금 더 제가 수업을 다 하거든요 지금은. 그래서 조금 더 세부 관리는 좀 가능합니다. 1기 친구들이 굉장히 줄이고 있어요. 고민했네. 처음 예, 왔으니까. 그쵸. 뭐든지 처음에. 네, 모든 제 관심이 지금 다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긴 하겠네요. 예, 2기 여기 친구들. 오면은 예. 집중적으로 얘가 뭘 부족한지 이런 거 잘 체크해 주시고. 그렇죠. 제가 혼자 아니면 지금 저희가 목표가 이제 3명에서 5명 정도 보고 있는데 아마 3명에서 제가 끊는 게 그러니까 만약에 뭐 5분이 되면 요일을 바꾸든지 해갖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아마 그래도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시간이 되게 좀 유익하리라고 저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방학 동안에 또 계속 그 시간대는 다 계속 같은 그렇죠. 저희가 뭐 오전에 바뀌거나 하진 않고 네. 거기에 이제 별도 특강이 들어가요. 그래서 만약에 뭐 또 특강을 시키고 싶다라고 하시면 특강을 따로 시키셔도 돼요. 아, 2기가 언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2기가 지금 여기 지금 그쵸 6월부터 진행돼요. 아, 그래서 이사를 예. 6월 말에 오고 20일쯤 오거든요. 예. 그러면 좀 지속 차이는 있겠네요. 그렇죠. 6월에 들어오면 그쵸 아무래도 지금 좀 되게 어디? 아, 지금 신림동이에요. 신림동이세요? 네. 그쪽 어디 서울대